대갈 장군이어도 좋아. 오늘은 작가와의 만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준 씨가 작가에게 묻고 싶은 것들 자유롭게 질문하면 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은 그 별명을 싫어했는데, 너희들, 너희들도 싫어하는 별명이 있어? 자, 세준아, 오늘은 지난번 진행이 하는 게 아니라 작가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작가에게 묻는 거야, 세준아. 자, 다른 친구도 하는 거 보고서 세준이가 바꿔서 하면 되기로 하고, 태연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 어, 이 책을 언제 그리고 왜 쓰셨어요? 네, 제가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게 된 때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을 처음부터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처음부터 쓰려고 했던 책은 요 옆에 제명한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을 원래 처음에 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쓰는데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냈더니 뭐 출판사에 편집하시는 분이 그 원래의 내용에서 막 이렇게 이거는 빼세요. 이거는 뭐 고치세요.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코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빠졌던 부분이 이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 부분에서 그 나는 자연이다. 기억납니까? 나는 네. 자연이다라는 부분이 그 재명학 기본소득이란 이 뭐야라는 책에서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그 얘기가 너무 좋은데 그 얘기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럼 나는 자연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이제 학급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독서 교실 수업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교육대학교라는 학교를 졸업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과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서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학급을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다 아는 선생님들이 학급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운영하는 학급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바람과 현실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요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태연이 대답이 됐어? 네. 세준아 지금 태연이가 한 것처럼 네. 작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태연이가 한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있으면 지금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다원이가 그 다음 질문하면 됩니다. 다원이. 책을 쓰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네. 책을 쓰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고 했는데 책을 쓰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을 쓰는 경우에 다원이는 꿈이 뭐야? 다원이는 혹시 나중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나 꿈 하고 싶은 일 혹시 있어? 뭐 어떤 일? 판사요. 판사. 다원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판사가 되었어.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다원이가 판사가 되어서 책을 쓰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원이가 판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사건들,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 아니면 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 알면, 사람들이, 뭐야, 법을 잘 지켜서 문제가 없을 텐데. 아니면 혹시 자기가 그 소송에 걸렸을 때 판사에게 판결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판사 입장에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다원이가 그거를 글로 써서 그걸 이제 출판사에 의뢰를 하면 출판사가 봐서 이거를 책으로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책으로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원이가 특별히 뭐 책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다원이가 그냥 자기가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것에 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 내용으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책을 내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원이가 무슨 소설가가 되겠다, 동화 작가가 되겠다, 뭐 이런 경우에 수필가가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설을 쓰는 방법, 뭐 동화를 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따로 배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라면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글쓰기 공부 정도를 하게 되면
책을 쓰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즘에는 꼭 책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블로그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곳에 자기가 꾸준히 글을 쓰면 그것들을 또 모아서 책을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대답이 됐습니까, 다원? 다음 세준.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 이 책에서 혹시 뭐 선생님도 만약에 글 쓸, 글 쓸 때 약간 조금 그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하면은, 실수를 하고서는 그 실수를 그, 못 보고 넘기면은 어떡해요? 네, 책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단은 작가가 글을 열심히 써서 초고라고 해가지고 원고를 처음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냅니다. 그럼 출판사의 그 편집부 같은 곳에서 그 글을 읽어보고 나서 서로 의논을 좀 합니다. 요 글을 좀 더 뭐 아이들이 좀 더 읽기 쉽게 써주세요. 요 부분은 좀 뭐 이렇게 뭐 더 충분히 써주세요. 이 부분은 빼주세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써서 기본적인 것들을 완성을 합니다. 그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교정이라고 해가지고 출판사 내에서 그 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잘못된 글이라던가 뭐 띄어쓰기 뭐 맞춤법 뭐 잘못된 것도 있으면 그걸 다 이게 걸러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교정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작가에게 또 넘겨줘서 혹시 글을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고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고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틀릴 가능성은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뭐 여러 번 봐도 잘못된 게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글자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사실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책을 읽은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여기에 잘못됐어요, 여기에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일세라고 해서 한 번 인쇄할 때 뭐 천 권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천 권을 찍었으면 그 천 권이 다 팔린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이제 인쇄할 때 그 틀린 데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고쳐서 제대로 나오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수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못하면 그렇게 실수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이제 좋은 출판사냐 별로 시시한 출판사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까 그 교정을 한 번 보냐 여러 번 보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은 출판사는 꼼꼼하게 여러 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막 그 교정을 여러 번 보면 그게 다그 돈을 주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막 돈을 아끼려고 한다거나 실력 없는 사람에게 보게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실수가 많은 엉터리 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됐습니까, 세준 씨? 네. 네. 왜 세준이 읽다 보니까 엉터리가 많아? 제게? 아니요. 아니야, 근데 다행입니다. 가끔씩 어떤 책에서 조금 실수가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태연이. 어, 캐릭터들 이름이랑 성격을 어떻게 생각해 놓으셨어요? 네, 대갈장군이어도 좋아해 나오는 그 선생님, 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를 어떻게 정하냐면,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대갈장군이어도 좋아해 나오는 이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인 부분도 있고, 아까 선생님 주변에 그 좋은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부분 따와서,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 인물이 딱 한 사람만 모델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합해서 선생님이 새롭게 창조한 그런 경우고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뭐 태연이를 만난다던가 다원이 세준이를 만난다던가 그걸 보면서 그러한 그 친구들의 그런 성격을 보면서 이제 그럴듯한 인물로 이 애는 좀 이렇게 장난꾸러기인 인물 뭐 요 인물은 아주 똑똑한데 뭐 새침대기인 인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물들 그 성격 부여를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써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작가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관찰을 잘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인물 캐릭터 설정을 하고 그 캐릭터에다가 이제 성격을 부여해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런 작품을 쓴다고 할 때는 캐릭터 설정을 미리 하고 그 캐릭터는 뭐 몇 살에 성격은 어떻고 뭐 집안은 뭐하고 뭐 꿈은 뭐고 이런 거를 이렇게 세상에 없는 인물이지만 자기가 그런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무래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서 그럴듯한 어떤 그런 사람들 꼭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다른 책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드라마들에서 봤던 그런 인물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바꿔서 그런 인물 캐릭터를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원이? 선생님은 왜 이 책 제목을 제갈장군이어도 좋아라고 지으셨어요? 네,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고 이름을 정한 까닭은 제목이 좀 재밌어야 아이들이 읽으니까 대갈장군이어도 좋아해서 대갈장군 하면 좀 재밌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이 제목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까닭은 대갈장군이 뭔지를 요즘 애들이 모른다는 걸 몰랐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머리가 큰 사람 보고 대갈장군이래요 하고 막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놀리는 경우가 없는 걸 모르고 선생님 어렸을 때 생각만 하고 이 대갈장군이라고 막 말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 보면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고 해서 그 남자친구가 배신을 때려서 그 남자친구보다 오히려 차라리 대갈장군이어도 선생님이 머리 크고 막 저기 하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이 반 아이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학급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할 거다. 그러면 그 선생님 개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식, 학급을 운영하는 그런 뭐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그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별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원이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제목을 다시 정한다면 뭐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원래 대갈장군이 뭔지 알았었어, 여러분들은? 태연이나 세준이나 다원이는 이 책 읽기 전에 대갈장군이 뭔지 알았었어? 몰랐어서 다. 이래서 제목이 실패했습니다. 네, 태연이 뭐, 저도 다원이랑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래. 그럼 그 질문은 패스하고 하면 되고, 아니면 그 지금 얘기 듣다가 혹시 요 관련해서 자기가 또 생각나는 비슷한 질문 있으면 미리 하는 것도 괜찮고, 다음 세준이. 그 여기 그 책에서 쓴 내용들은 혹시 사실이에요? 네, 진짜 여기서 책에 썼던 내용들 중에 사실인 부분도 있고, 지어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학교 설정을 이 학교는 없는 거고 이 다임쌤이 없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지어낸 이야기고 이 중에서 이제 뭐 눈으로 들으라고요라고 한 그 부분들에서 온몸으로 뭐 듣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업할 때, 처음 수업할 때 이제 온몸으로 듣기 뭐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서 다원이는 알지? 다원이는 선생님이 처음 수업할 때 눈으로 들어라, 입으로 들어라 했던 그 얘기, 실제 있었던 그 얘기를 갖다가 쓴 거고 나는 자연이라는 얘기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급 친구들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그 이야기를 쌤이 알고 있어서 그 선생님께 허락을 맡아서 그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쓴 것이고 뭐 그 도서관에 가서 십진분리법 배우는 이야기들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그런 이야기고 바벤바족의 칭찬 폭격은 쌤이 이 책을 쓸 무렵에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요 바벤바족이 이렇게 칭찬한다더라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쌤이 이 이야기 좋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바벤바족이 그렇게 한다더라 해서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가 쓴 것이고 책과 연애만 하지 말고 결혼하라고요라는 챕터는 실제로 대전에 계룡문고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 계룡문고라는 서점의 그 사장님이 실제로 이제 그 방문하는 아이들하고 그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사랑의 승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는 대립토론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대립토론을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제 주제만 바꿔서
하게 된 것이고, 기본소득 우리 흠으로라는 것들은 이것도 이제 경기도의 한 다른 쌤이 반 아이들과 함께 대통령한테 이렇게 편지 쓰기를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편지 쓰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쓴 거여서, 이 이야기는 사실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선생님이 다시 상상해서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작가가 그냥 상상해가지고 지어내가지고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아마 지어낸 얘기보다는 실제 있는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쓴 이야기에 더 가까운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세준? 네. 네. 다음, 태연. 어, 책의 제목을 다시 쓴다면 뭐로 쓸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백알 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의 제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건지, 음, 뭐, 이 책이 학급의 일을 아이들 스스로 학급을 잘 운영하자라는 거니까, 뭐, 어린이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아, 정하지 않을까. 아, 뭐, 우리가, 학생이 주인데, 아니, 그 제목이 재미가 없네. 어쨌든, 뭐, 학생들도 잘해요. 라고 한다던가, 어? 학교는 학생들 마음대로 할래요. 뭐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학급 자치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제목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제목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원이? 왜 어렸을 때 별명이 대갈장군하고 대두하고 얼큰이었어요? 네, 그 제목, 그 별명은 진짜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선생님이 얼굴이 큰 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별명이 정말 대갈장군이라고 머리 크다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별명? 대두. 대두가 이제 큰 대자에다가 머리도 잘랐어. 큰 머리. 대갈장군 같은 어떤 그런 분이고, 얼큰이라니 얼굴이 크다를 줄여서 얼큰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해서, 얼굴 크다고 그런 놀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얼굴 작은 사람이 미남이고 미녀고 해서 인기가 큰데, 선생님이 최근 들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서양, 유럽에서는 얼굴 큰 사람이 오히려 인기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민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다음, 세준. 어, 근데 여기에서 선, 어, 그, 나오는 선생님 있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의 모습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따로 상상해서 그 모습을 한 거예요? 네, 아까 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모습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은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현재 충북에 있는 선생님, 뭐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 몇몇 선생님들이 학급 활동을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어 그런 선생님 캐릭터를 섞어가지고, 한 네다섯 명을 섞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다음, 태연. 어,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성격이랑 본인이 다른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을까요? 초등학교 때 모습하고 중고등학교 때 모습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때는, 학급 반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 뭐 떠든다고 막 이렇게 이름 적고, 선생님한테 이르고, 칠판에다 뭐 이름 적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좀 미워했던 그런 캐릭터였을 것 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았는데, 아이들하고 막 열심히 뛰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뛰놀기보다는 그냥, 책 읽기 더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전학을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막 잘 어울리지를 못했던, 다른 친구들은 다 농사 짓는 그런 친구들인데 저는 집에서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잘 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재수 없는 친구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저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여기 책의 그 지훈가 그 애가 여자친구하고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이기고 싶어 갖고 나중에 이제 배신 때리고 그러는 게 보이는데, 어, 그 모습도 사실은 저한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경쟁에서 뭐 이기고 싶어서 막 어떤 막 술을 쓰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도 좀 이렇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다원. 선생님은 제갈장군이어도 좋아 말고 다른 책도 쓰셨어요? 네, 제가 쓴 책이 여태까지 세 권 썼는데, 여기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제명한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건 내 건데라는 책하고 책은 세 권을 쓴 상태고, 지금 이제 네 번째 책을 쓰기 위해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막 열심히 이제 글을 막 다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모아져 가지고 아직 그 본격적으로 글을 열심히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쓸 책은 뭐 이렇게 그 아이 이거 그 책도 역시 기본소득에 관한 그런 책이긴 한데,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담은 그런 동화책으로 쓰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다음 세준. 좀 더 생각하다가 다시 할게요. 태연. 어, 여기에서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선생님 대갈당원 선생님 좀 등산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실제로 등산을, 원래 제가 별로 운동을 잘 못하고, 뭐, 수영 같은 거 하려고 해도, 막 이렇게 25m 끝까지 가면 헥헥거려갖고, 막 이렇게 잘 못하고, 헬스 뭐 이렇게 어른들 많이 하는데, 헬스도 재미없어서 잘 못하고 해서,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우연찮게,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갔는데, 산을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재미도 있고, 남들보다 좀 못하지 않아서, 그래서 산 가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에 보면 백대 명산이라고 유명한 산 100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다 가보자고 해서, 근데 이제 백대 명산이지만 실제로 한 150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20곳 정도를 다녔고 나머지 30곳을 더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산에를 못 다녔어가지고 30여 곳은 아직 못 간 그런 상황이어서, 산에 가는 거를 실제로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에도 그냥 가까이 집 앞에 있는 앞산 정도를 그래도 매일 가려고, 한 1시간 정도 매일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이 책에 나오는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실제로 그 다임쌤이 그 반 아이들과 함께 학교 뒷산에 가가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수업을 하는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어린 시절에 농촌에 살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식물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서.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식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아이들이 그 식물을 키우거나 식물과 가까이 하는 게 무척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인데, 그냥 선생님은 산을 다니는 걸 좋아했지,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식물과 사람이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쪽은 사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과 별로 뭐 이렇게 그 나무 이름, 풀 이름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한 편들인데, 어떤 어 기회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태연이나 다원이나 세준이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산도 좋고 들도 좋고 해서 그런 식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자기 삶을 더 이렇게 위로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다원이. 선생님은 왜 이 책, 그 기본소득에 대해 쓰셨어요? 네. 이 책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옵니다.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서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 그 캠페인하는 어떤 그런 책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토론하는 걸 배우는데 그 토론의 주제가 어린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지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통해서 기본소득이 뭔지를 조금 그래서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 이 책은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중심을 이루는 데 비해서 요 대갈장군이어도 좋아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에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되었든 제가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요 제명화 기본소득이야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을 처음에 쓰려고 했습니다.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을 먼저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을 쓰려고 한 어떤 그런 이유들이 기본소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인 거고 기본소득은 요즘에 이제 뭐 챗 GPT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되나라는 점들 그래서 챗 GPT나 로봇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많이 할 텐데 아, 그래도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소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아까 대갈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을 썼다고 했지만 이게 제 머리에서 100%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 쌤이 이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익을 얻었다라면 그거를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일정 부분은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원이가 판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원이가 물론 열심히 판결문을 쓰고 고민해서 판결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긴 하지만 다원이가 그 전에 수백 년 동안 법에 관해서 누군가 공부해 놓지 않았다라면 판사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서 다운이가 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판사를 통해서 번 이익의 일부분은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이렇게 우리 함께 사는 어떤 그런 사회로서 그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소득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기본소득을 사람들에게 널리 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 근데 그냥 얘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이런 동화책으로 쓰면 어린이들이 뭐 사람들이 좀 더 기본소득을 쉽게 재미있게 좀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준이. 그 책 제목이 대갈장군이어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혹시 선생님은 어, 약간 별명 같은 거를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거보다는 조금, 그 별명을 싫어했어요? 네, 별명이 아주 싫었습니다. 대활장군 뭐 이런 거 부끄러웠고, 놀림받는 게 부끄러웠고, 이 외에도 무슨 딸기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자꾸 뭐가 빨갛게 나가지고 피곤하면 딸기코라는 별명도 있었고 해서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것들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막 선배라서, 막 선배라는 거 갖고 또 그 놀림받고 별명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놀려도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척 이렇게 했고, 또 놀리기 전에 그냥 스스로 먼저 그냥 자폭, 스스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마찰을 빚거나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태연이? 어,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책 아니면 책 분야가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사실은 뭐 이렇게 딱 한 권을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훌륭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 읽는,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책들 보면은, 여러분이 읽는 책은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읽을 책인데 뭐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이라던가 노동의 종말, 뭐 해서 종말 시리즈라고 해서 제러미 리피큰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책이 저에게 많은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책이 상당히 좋은 책,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아,
그 다빈치 코드 같은 어떤 그런 책을 쓴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또 이렇게 이렇게 사건 해결하는 그런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책은 아주 재밌고 또 이렇게 박학다식하는 그런 책이어서 그 시리즈를 또 열심히 읽었던 그런 책이 있고 또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나요. 코엘류인가 뭐 그런 사람이 쓴 또 이렇게 책이 있어서 그 책도 열심히 읽었던 것들도 있고 세준이 뭐? 저는 그런 거보다 약간 조금 약간 재밌는 그런 걸 좋아해요. 약간 비그네이트 그런 거나 그런 거를 약간 좀 좋아하는데.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또 뭐 개미를 비롯해서 여러 그 쓴 책 중에 제 3일륜가라는 책을 또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잘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소설책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사회에 관한 아니면 뭐 철학에 관한 그런 류의 책들을 주로 즐겨 읽는 편들이고 상대적으로 자연과학이라던가 뭐 생물학 뭐 이런 책들은 의학 뭐 이런 책들은 사실은 별로 잘 못 읽는 그러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재밌게 읽었던 건 위인전을 재밌게 읽어서 특히 이제 영국의 수상을 지낸 처칠이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위인전을 좋아하는 그런 편들이었고 그다음에 삼국지도 재밌게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자가 맹에게 7번 살아남는 그 편을 아주 재밌어 해가지고 그건 한 10번도 더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책 읽기는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네, 다원이 선생님은 어떻게 언제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그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본소득 캠페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본소득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까 인터넷 브런치라고 블로그 이런 거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브런치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도중에, 한 출판사에서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걸 보고서 기본소득에 관한 책이 필요하니까 기본소득에 관해서 한번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어, 선생님이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구하는 거는 못 쓰고 다만 그 당시 기본소득에 관한 어린이 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 책은 내가 한번 써보겠다 했더니 그 출판사에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어린이 책을 쓰게 되어서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을 처음에 썼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원고 중에 일부가 편집당하는 바람에 그 원고가 아까워가지고 그걸 갖고 쓴 게 이제 대갈 장군이도 좋아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년용 책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하나 더 써보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또 이 출판사에서 그럼 다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에 관한 동화를 하나 더 써보자고 해서 아예 동화를 하나 지금 쓰려고 이제 네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블로그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출판사에서 보고 필요하면 연락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거꾸로 이제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떤 글을 썼으면 그 글을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에서 그걸 검토해보고 이거를 출판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등단한다고 그러는데 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채택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출판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준이. 여기에서 그 도서관에서 뭐 종류 뭐 100, 200, 3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은 어떤 종류를 가장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 한국 도서 십진분리법이라고 해서 KD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000 총류에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백과사전이라던가 아니면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책도 000 총류에 들어있고 뭐 전집류 책들이라던가 이런 것도 000 총류고 100번이 철학이라고 해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윤리학, 심리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100번 철학이 있고 200번이 이제 종교, 그래서 기독교, 불교 뭐 이런 종교에 관한 책들 300번이 사회과학이어서 정치, 경제, 교육, 행정, 군사 뭐 이런 것들이 300번에 있고 400번이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물리, 화학, 지구과학, 뭐 생물학 이런 것들이 사회권에 있고, 500번이 기술과학이라고 해서 기계, 전기, 전자, 건축 뭐 이런 것들, 600번이 예술이어서 음악, 미술, 체육에 관한 책들은 600번 예술에 있고, 700번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것들이 700번 언어에 있고, 800번은 문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동화책, 소설책, 시 이런 것들이 800번 문학에 있고, 900번이 역사여서 한국사, 세계사, 그다음에 위인전, 전기문, 지리 이런 것들이 900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건 300번 사회과학책, 100번 철학책, 그다음에 800번 문학책, 요 900번 역사 분야책, 요 네 가지 분야책을 제일 많이 보는 편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200번 종교책도 조금 보고, 그다음에 400번, 500번 자연과학, 기술과학 책을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그러한 편이고, 700번 어학책도 거의 안 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보는 거면 300번 사회과학, 800번 문학 책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책 안에서도 경제라던가 교육 이쪽 책들을 주로 많이 보는 편들입니다. 태연이 어, 선생님은 왜 자꾸 연애 이야기를 넣어요? 연애? 네. 연애 이야기? 네. 연애 이야기를 넣는 이유는 사람이 살면서 남자, 여자가 요즘에 뭐 동성애하는 사람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 또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하고 뭐 태연이나 다원이, 세준이는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 없어요. 어렸을 때 있었을 거야. 유치원 때는 막, 너랑 결혼할 거야.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유치원 때 뭐 이럴 때. 나 네가 좋아. 막 이러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고, 그건 뭐 어른이 되었던 아이들이 되었던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런 이야기를 넣으면, 더 친구들이 더 재밌게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왜 태연이는 여기 책에 나오는 그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이 얘기가 못마땅했어? 재미없었어? 이상했어? 아니, 아니면 어, 궁금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원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 나가서 노는 것보다 어릴 때 책 읽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요. 왜 네. 선생님은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몸 쓰는 일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던지는 거 이것도 잘 못하고 막 축구도 잘 못하고 근데 집에 어렸을 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책이 있었는데 책 읽고 그냥 있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책 읽고 있으면 부모님이 좋아했습니다. 칭찬받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책 읽고 있으면 그냥 재밌고 좋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책 아까 처칠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했었고 뭐 허풍선이 남자의 모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소공자, 소공녀 뭐 이런 책이라든지 뭐 이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았고 지금처럼 뭐 게임이라던가 뭐 텔레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안 그러면 나가서 뭐 축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비석치기를 한다던가 뭐 자치기를 한다던가 막 이렇게 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게 뛰놀고 막 이런 거를 제가 잘 못했고 약간 왕따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따돌림 당한 거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책을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세준. 여, 그 글 쓸 때, 그 그림이랑, 글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옆에서 상의를 하면서 해요? 아니면, 그냥 하다가 그냥, 뭐, 나중에 출판사가 그걸 봐가지고, 조금, 누구누구 이야기에 맞춰달라 하면서 조금, 다시 하라고 해요. 네. 사실은 저는 이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작가는 원고만 써가지고 원고만 보내면 그 출판사에서 다시 그림 그려주는 그림 작가한테 이 원고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고에 맞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 그림을 잘 그리신 그 그림 작가, 여기 나오는 고은찬 쌤이 여기 그림을 그렸다는데 선생님은 고은찬 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전화 통화도 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서 출판사에서 원고를 주고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출판사하고 그 그림 작가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저한테는 그 그림이 거의 완성된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내줘서 이렇게 그릴 건데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요 하고 단번에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작가들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처음 책을 내는 거였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랐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작가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태연, 태연이, 왜 똥이라고 안 표현하고 DDONG라고 표현했어요? 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똥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왠지 하고 이렇게 더러운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도 이게 머릿속에 자꾸 막 이렇게 그런 게 연상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 DDONG라고 써놓으면 그게 뭐지 하고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 어, 그런데 음. 영어를 못 읽으면 이게 뭐지? 막 이러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요즘 그 4학년 정도 되고 뭐 5학년 정도 되면은 DDONG 하면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모르는 친구 있으면 이게 뭐야?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야, 그거 뭐잖아라고 알려주면 뭐 이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요 태연이는 금방 알았어? 아니면 태연이도 이게 뭔지 몰랐어? 처음에는? 알았어요. 알았어. 그렇군. 네. 다원이, 태준이 뭐, 저는 그 DDONG라는 걸 그냥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전에 제 사촌 형이 그 시골 갈 때 똥 말아가지고 막 DDONG 군사들이 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쓰는 표현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다원이, 선생님은 책을 쓰면 출판사한테 돈을 받아요? 네, 출판사한테 돈을 받습니다. 이 책이 지금 12,000원인데 출판사하고 처음에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 책이 한 권이 팔릴 때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작가한테 한 10% 정도 줍니다. 10%. 그럼 12,000원짜리 책이 팔리면 1,200원 정도를 줍니다. 근데 1,200원을 작가한테 다 갖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많이 들어가서 그림 작가한테 주기 때문에 다시 그림 작가하고 저하고 그 돈을 또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6이고 그림 작가가 아마 4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12,000원짜리 책이 한 권이 팔리면 저한테 한 800원? 700원, 800원 정도가 저한테 오고 한 400원은 그 그림 작가한테 가고 그래서 그 한 800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 책이 만 권이 팔렸다. 그럼 800만 원을 받는 거고 막 더 많이 팔려야 이제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은 요 책은 이 책을 한 권 팔릴 때 저한테 거의 10%가 와서 이 책은 예를 들면 13,000원인데 이 책을 한 권 팔리면 1,000 몇백 원 정도가 저한테 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유명한 작가들 또는 막 잘 팔리는 그런 작가들은 이런 책이 막 10만 권, 막 50만 권, 그 여러분들 그 뭐야 만복인의 떡집 그 떡집 시대 알아요. 그 책 같은 경우는 막 50만 권씩 팔리고 막 그러거든. 그럼 1,000원씩 50만 권이면 500만, 5천만, 5억. 그럼 그 책 한 권 갖고 5억을 벌 수 있는 거지, 작가가. 그래서 책이 많이 팔리면 작가가 큰 돈을 버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즘에 책들이 잘 안 팔려가지고 이 책도 거의 뭐 한 1,000권? 뭐 이 정도밖에 안 팔리면 저 선생님한테 오는 돈은 한 100만 원? 뭐 이 정도? 밖에 안 와가지고 막 몇 달 거쳐서 막 이 책을 쓴 거에 비하면
돌아오는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안 팔려서 작가들 다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책이 많이 팔리면 그러면 작가들 중에 책 팔리는 것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전업 작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다원이가 나중에 무슨 법 판사가 돼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잘 팔린 데다가 꾸준히 계속 팔려. 다온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책이 계속 팔리면 다온이 자손들도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저작권료를 계속 몇십 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속되어서 다온이 자식들까지도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책은 나왔다가 잘 안 팔리면 그냥 절판,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뭐, 12,000원이다 그러면 이 인쇄소 종이하고 인쇄해주는 인쇄소에서도 몇천 원 가져가고, 또 출판사에서도 몇천 원 가져가고, 또 이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도 몇천 원 가져가고, 또 이거를 택배 배달해주는 사람들도 몇천 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 책 12,000원이라는 가격이 이렇게 여러 책을 만드는데 협력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세준이. 선생님은 책을 다 쓰시고 나서 조금 뿌듯함을 느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건 조금 고쳐야 되겠는데 약간 조금 그런 편이세요? 책을 쓰는 동안에는 신나서 썼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틀린 부분 고쳐 쓰라고 해가지고 교정 보고 막 계속 여러 번 그 퇴고라고 그러는데 그 퇴고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때는 아주 진이 다 빠져서 어떤 책이, 그런데 막상 이렇게 딱 나오고 보니 어쨌든 제 이름으로 처음 책이 나왔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책이 많이 팔릴 걸 기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책이 많이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실망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대갈 장군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라고 제목을 정하다니 이런 바보 같은 하고 후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책을 쓸 때는 그러면 좀 제목 같은 걸 좀 더 잘 달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도 생각도 하는데, 또 막상 책을 쓰려면 아니야 그래도 좀 진지한 내용을 담아야 돼, 뭐도 써야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재밌게 막 쓰려고 그러면 뭐 좀 뭐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늘 그 고민스러운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책이 처음 출발됐을 때는 아까 세중가 말한 대로 뿌듯한 마음도 크고 감사한 마음도 크고, 그리고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들, 그리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까, 글을 잘 쓰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왜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한테는 안 떠오를까 라고 좀 이렇게 비교해서 때로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아유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야, 다 힘내야지라고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 태연이. 선생님은 토론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토론. 네. 이 책에도 보면 이제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라는 그 부분에서 학급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 반을 토론하는 그런 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수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대답하고, 또 평소에도 여러분이 진행하고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수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어쨌든 토론의 형태들도 수업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론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주장을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이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서 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뭐는 옳고 뭐는 틀린지라는 부분에서 반박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인데, 어찌 되었든 저는 토론에서 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려는 마음. 그래서 그 억지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몰라 몰라 귀찮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차근차근 그것들을 따져보고서 그 사람 말이 옳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이건 잘못됐으니까 그걸 따져서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어리니까 뭐 니들이 뭘 알아? 어리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똑같은 선생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부모님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 말든 선생님 말든 한번 따져보고 따져본 상태 속에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보고 또 여러분의 주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토론을 또 열심히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공부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웬만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잘하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교 공부를 때로는 잘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다니면서 막 교회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동아리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재밌는 일을 막 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뭐 못하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가야 했기 때문에 또 공부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 생각을 해보면 책 읽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아무래도 책을 잘 읽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학교 공부, 교과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어떤 그런 힘도 커지고, 또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독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공부를 잘하려면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가끔 교과서보다 다른 소설책이나 뭐 이렇게 다른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더 막 궁금하니까 그런 책을 막 읽느라고 학교 공부를 좀 등한시하면 오히려 학교 공부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학교 공부를 기본으로 열심히 한 상태 속에서 자기가 더 이제 폭넓게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을 해 나가면 그러면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흥미있는 책, 재밌는 책 이런 것만 막 읽다 보면 그거를 읽었다고 해서 과연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준이? 선생님은 글 쓸 때 약간 조금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들 때가 많아요? 아니면 조금 덜하는 편이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힘들 때가 좀 있는데 뭐 이렇게 아까 마지막 퇴고 과정에서 자꾸 본 걸 또 보고 하고 막 다시 고쳐야 되고 막 이럴 때 짜증이 나고 막 그래서 아우 안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오히려 또 이제 글을 막 이렇게 막 써나가는 과정에서 술술술 생각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딱 막혀가지고 잘 안 되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글을 막 쓰다 보면은 쓴 걸 보면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좀 이렇게 엇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비를 또 잘 넘겨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꼭 책 쓰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간에 어떤 그런 고비는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고비를 잘 이제 이겨내는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질문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거의 1시간 남짓 여러분들하고 지금 작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더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 어, 선생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쌤 어렸을 때 꿈이 많았습니다. 대통령도 되고 싶었었고, 섬마을 초등학교 쌤도 되고 싶었었고,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되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고 싶었지? 뭐, 목사님도 되고 싶었고, 이런 꿈들이 여러 가지, 철학자도 되고 싶었고, 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다원이, 네. 세준이. 없어요. 네. 자, 처음에 선생님이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작가의 만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또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걱정이 쓸데없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질문들을 잘 만들어 주어서 선생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답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작가와의 만남 한 소감을 우리 세준이, 다원이, 태연이 순으로 간단하게 오늘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가의 만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이나 평가하고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만국기 소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은실 선생님 동화 작가야 유은실 선생님이 쓰신 만국기 소년이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준이 소감 또는 평가. 저는 지금까지 작가를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어, 작가를 만나가지고 기뻤어요. 네, 다원이. 저도 세상처럼 작가는 아예 한 번도 못 만나봐서 뭔가 신기하고 기뻤어요. 네, 태연이. 저는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니까 재밌었어요. 네, 태연이는 집에도 작가가 있잖아. 태연아, 너희 집에도. 어? 언니라는 작가가 있잖아. 언니하고 작가의 만남을 한번 해봐서. 언니가 쓴 책 읽어봤어, 태연아? 네. 그렇구나.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만국기 소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네. 음.